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 조성준입니다. 골든타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사고 발생 후 이를 복구하거나 수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응급환자의 경우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송할 수 있는 적절한 병원을 찾지 못해 이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병상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소방당국과 병원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 역시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가 늦어지는 점 역시 문제죠. 충청북도는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소방과 병원의 협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면서 증상을 병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원격 진료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출동과 동시에 병원 진료가 시작되는 거죠. 또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교통 상황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현재 도내 12개 소방서와 18개 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비 사업이 진행된 1년간 환자 이송 시간은 19분대에서 8분으로 단축됐고 환자 재이송 비율도 0.67%에서 0.03%로 줄었습니다. 위급 환자 발생 시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충북대병원 응급실 앞에 와 있습니다. 이송 병원이 선정되면 병원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이후 병원은 어떤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한 구급대원은 응급처치 후 스마트 응급의료 어플을 통해 환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종이 트리아지로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던 아날로그 방식 대신 전자 트리아지를 이용해 어플이 자동으로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 병원에 환자 이송을 요청하면 각 병원은 환자 상태 확인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속하게 수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지원센터가 개입합니다. 수용 불가 병원 또는 응답하지 않은 병원에 연락해 환자 상태를 다시 한번 공유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송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원격 응급의료 지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요청하면 의료진이 필요한 응급처치와 약물 투여 등을 지도합니다. 충북 소방본부 내에서 1년간 약 6만 건의 119 앰뷸런스를 통한 이송 환자가 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도 대략 한 10% 정도 비율이 되는데 이송 지연, 응급실 뺑뺑이 사고라고 해서 많이 이제 발생을 했지만은 그러한 중증급 환자가 이송병원 선정에 지연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119를 이용하는 중증급 환자의 사망이라는 또는 이제 애우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도는 충북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뺑뺑이 사고는 이제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취약한 응급의료 환경에 충북 지역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아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연안 사고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전용 드론을 설치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전 현장을 파악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재나 수해 현장 조난 사고에서는 피해자 발견과 구조대 진입이 관건입니다. 최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가 바로 드론인데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에서는 빠르게 차오르는 썰물 때문에 고립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서산시 팔북면 호리항에서는 2018년 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에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선 드론을 설치했는데요. 실제로 드론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드론이 사람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산시 호리항 현장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서산시는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설치했습니다. 네, 보이시는 이 스테이션 안에 드론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여기서 50m 상공까지 떠서 이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제어센터에서는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관제센터에서 드론 출동 과정을 지켜볼 건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이곳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드론을 원격 이륙해 인근을 수색합니다. 배터리를 이용해 비행시간이 짧은 무선 드론과 달리 호리항 유선 드론은 최장 120분까지 계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고 100m 상공에서 반경 700m까지 수색할 수 있죠. 저쪽 보이시는 이제 저반지 쪽에
이제 한 명이 무릎에 찰 정도로 물이 찬 상태에서 이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유선 드론이 이륙을 해서 조난자를 찾았죠. 찾은 다음에 그 해당 위치에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조향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센터에 연락이 가고 그 다음에 차량이 이제 배정이 돼서 이렇게 이 유선 드론 시스템에 탑재된 영상 시스템에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해로질이 낮에도 일어나지만 밤에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야간으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 현장에서 드론을 챙겨가지고 현장 이동까지 한 또 40분 걸리고 뭐 준비하고 하면 1시간 좀 넘게 소요가 됐었는데요. 이제 시스템 여기서 또 바로 확인하고 이 프로그램 통해서 바로 또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한 5분 정도로 줄었습니다. 드론은 출동 전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화재 상황에도 유용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2019년 사고 지점으로 2분 내 출동이 가능한 무인 드론 안전망을 구축했는데요. 대전시 내 119 안전센터 13개소에 드론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선정된 가장 가까운 스테이션에서 드론이 출동합니다. 드론이 사고 발생지까지 이동하면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기 때문에 대원들은 사고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파악하고 또 적절한 화재 진압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동 비행 시스템으로 드론 조종 인력을 아껴 현장 대처에 집중할 수 있죠. 지금까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살펴봤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수색부터 구조활동까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신속한 수색에 이어 사고 피해자 이송까지 드론을 활용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을 더욱 줄일 수 있겠죠. 저희가 교통의 안전까지 스마트 시티에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예들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소개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국의 스마트 시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3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9월 6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2017년부터 열린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는 전 세계 스마트 시티 리더들이 모여 기술을 교류하는 자리인데요. 지난해에는 21개 지자체와 301개 기업, 약 3만 명의 관람객이 K 스마트 시티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 현장도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함께 지켜봐 주시죠.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